오늘은 이 멀티테스트기, 어싱과 멀티테스트기를 보는 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오늘은 조금 길 수 있는데 뭐 잠깐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이게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유심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이제 어싱을 하는 부분에요, 맨발로 땅에 이렇게 대게 되면 이게 지구고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맨발로 닿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싱이 되는 거죠. 실제 몸의 전위도 떨어집니다. 전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몸에 쌓인 전기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땅과 동일하게 0볼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0볼트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흙이라는 거는 흙을 놓고 이렇게 퍼 올렸을 때 대야에다 놓고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내 방에 앉아서 아니면 거실에 앉아서 대야에다 놓고서 흙을 밟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흙 자체는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소금물을 뿌리면요, 전도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해가 쉽게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자파 측정을 하죠. 제 영상에도 그런 거 나오죠. 가정집에 가서 콘센트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전자파 측정기로 대면 삐비비빅 소리 나면서 기준치의 뭐 10배, 20배씩 전자파가 측정이 되고, 거기서 점점씩 한 뼘, 두 뼘 정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 전자파 수치가 점점씩 떨어지고 측정이 안 되는, 아주 미미하게 되는,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세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라는 에너지 덩어리에서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들이 딱 땅에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표면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높아질수록 자유전자의 양이 줄게 되고, 대신에 대기전압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우리가 배웠죠. 1m당 200볼트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대기전압이 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냥 땅을 밟고 이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지구와 가까이 되고 땅에 댈 때 그 전자들이 들어오고, 이 전자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ATP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전자를 이용하고 산소, 영양소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에너지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 결핍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다 써져 있는 내용이죠. 학자들이 이제 조사해보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땅에 야외 나가서 이제 열심히 밟으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바쁘거나 이러면 못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땅과 12시간씩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싱 제품들을. 그래서 이제 어싱 제품들을 찾는데, 제가 초기에 한 8년 전에 할 때는 별로 업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맨발 걷기 작년서부터 유행이다 어쩌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아주 난립으로 생긴 것 같아요. 중국에 심지어는 알리 뭐 이런 데서도 그 어싱이라고 치시면은 거기서 아주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이런 원단을 사다가 그냥 깔고 자면 돼요. 근데 늘 설명드렸듯이 이런 원단 속에다가 얇은 스테인리스사나 은사나 카본사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뭐 첨단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세탁 아주 조심히 하셔야 되고,
중성세제로 그늘에 말려야 되고, 압력을 가하는 것도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되고, 건조기를 돌려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땀에 굉장히 약해서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금 제품들, 거기에 실제 백금 도금을 이렇게 입혀도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만에 그게 다 벗겨지고 안에 금속이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땀이 염분 성분, 화학 성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산성 성분이요. 그래서 이 원단들이 버텨내지 못한다.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다른 원단,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구리 원단을 뭐 저항대 값이 뭐 1옴 정도, 1kΩ, 이 정도 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저항이 많이 생기고, 세탁을 뭐 100회까지 해도 버틴다고 하지만 이 땀에는 굉장히 약해서 저항값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벅에나 뭐 이런 데 이제 머리 비면 머리에서도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건 뭐 진작에 지금 다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땀에 워낙에 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땀에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사다가 알리나 이런 원단 사다가 깔고 주무시면 그러면 아주 쉬워요. 이제 얘기가 이제 잠깐 그쪽으로 갔는데, 아무튼 이제 땅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땅과 같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땅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땅과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뭐가 제일 좋으냐면 바로 구리예요. 구리. 이 구리. 이게 여기서 재면, 이것에서 이것으로 재면, 이거 이제 잴 때는 이제 옴에다 놓고 재는 겁니다. 옴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 끝을 이렇게 재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짧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딱 재보면 몇 옴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보통 구리 이제 자른 지 오래돼서 한 2옴, 3옴, 0. 몇 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쟀는 부분에서도 이물질이 좀 많이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이제 저항값이 좀 더 측정이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대략 뭐 2옴 이하다, 0옴, 0. 몇 옴, 뭐 이렇게 되면 저항이 굉장히 적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수치가 높으면 여기에서 이제 K자가 보이면 1000배, 이거의 1000배가 더 저항이 많다는 거고, M자가 있으면 그 K자의 1000배가 더 많을 때 M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우리가 이것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여기 닿는 부분이 이제 피부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닿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접재를 물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요 끝을 재보면 되겠죠. 요 끝을 재보면 닿는 부분요. 그러면 0.9옴이 나오는데 앞에 M자가 하나 붙었죠. 여기 M자가 붙죠. 이 M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킬로옴의 1000배, 그냥 이 구리에 1000배가 넘을 때 K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저항이 많을 때. 그 K자에 또 1000배의 저항이 많을 때 M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보면 얘를 이렇게 까보면요, 굉장히 얇아요. 선이 이렇게 몇 가닥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몇 가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얇은 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메가옴인데 저항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저항이 많다는 얘기는 전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막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이 하려면 이런 구리를 선을 굵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 구리선을 쓰는 겁니다. 아주 굵은 케이블을요. 왜냐하면 전기도 전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를 쓰는데 이게 저항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어싱 땅과의 접촉에 치유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클린턴 오버가 실험을 했더니 메가옴인 경우에 땅에서 지구에서 그 파장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싱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그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싱에서. 그 얘기는 맨발로 밟아야 좋은데 뭐 흙이 좀 불편하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뭐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양말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싱의 효과는 확 떨어진다. 그 저항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싱에 있어서 저항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매트가 이제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이게 이런 원단인데, 이 원단도 어싱 원단이에요. 이렇게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이렇게 재보면 측정이 돼요. 얘는 이제 메가옴이죠. 그죠? 킬로옴이 되기도 하고 240 K자가 붙었죠. 얘보다는 얘가 전도성이 좀 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워낙에 얇게 들어가 있고 땀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오래 쓰질 못한다. 2개월에서 1년이면 6개월 이 정도면 새로 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거, 이 옴이라는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싱 매트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등이에요. 등이고 땅이고, 땅에서 구리봉을 받고 구리선으로 끌어오고, 어싱 매트도 사실은 구리가 돼야 된다. 어디까지요? 등허리 닿는 부분까지도요. 다. 그래야 영홈이 되죠. 영홈이. 그리고 요 세심한 부분, 구리선으로 올라왔는데 연결하는 잭 부분에 이렇게 저항이 아주 많은 것들을 쓰게 되면 여기서 수도꼭지가 꽉 막히듯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메가옴이 되거나 킬로옴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막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영홈이라도, 매트가 그리고 이 구리선이 영홈이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다 봐야 한다, 그런 거죠. 그 저희 그 매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이제 저희 그 매트 원단입니다. 이게요.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할 때 이 뒤에 부분이 흑연이고 이 두께가 2.5mm예요. 이게 두껍게 일부러 성형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건 극세사고, 요 얇은 줄 하나하나, 여기 이게 얇은 줄이 이렇게 검은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본은 실제 이렇게 재보면 저항이 많아요. 카본은요. 메가옴이죠. 4메가옴. 4메가옴이면 사실 얘네보다 저항이 많은 거죠. 근데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은 거의 측정이 되질 않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일반 극세사기 때문에 그래요. 극세사 원단. 그러면 이쪽에서 개발한 게 뭐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D를 보면, 이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 D를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얘를 보면 11kΩ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도 훨씬 전도성이 좋게 되어 있죠. 일반 나와 있는 거. 구리 원단은 이제 실버 원단이 있어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는 이게 이제 거의 영홈입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한 달, 두 달 쓰면은 앞에 K자가 슬슬 붙기 시작해요. 직접 한번 그 체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탁 한번 하고 그 여름 한번 지나면 굉장히 이제 저항이 많은 메가옴이거나 전도성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깔고 자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원단을 이렇게 해서 굳이 개발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거칠거칠한 스펀지인데 이걸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닦고 자는 게 되게 불편해요. 이게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깔고 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극세사 천을 위에 덧댄 거예요. 물론 이걸 접착하는 이 부분도 다 전도성입니다. 근데 카본줄 4m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면서 역으로 땀이 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염분 성분이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뭐 세탁을 해도요. 그러면서 이게 수분 때문에 전도성이 점점씩 좋아져요. 이게 생겨요. 야외 나가서 우리가 얇은 양말 신고서 어싱해도 어싱이 된다고 체크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더 오래 쓰기 위해서 그 망사를 했는데 그 망사에서 이렇게 살이 눌리면서 여기에 베이스에 닿게 하고 결국에 이 10kΩ 정도 되는 거에 도달하게 고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편리성이나 세탁 부분이나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뭐 적어도 5년에서 10년씩은 쓸 수 있어야죠. 뭐 6개월, 2개월, 뭐 1년 만에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개발하고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래도 좀 욕심이 생긴 거죠. 이 구리처럼 처음서부터 영홈을 직접 이렇게 등허리 있는 부분에 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영상 자세히 보시면 이 매트에 실제 구리 립에 동글동글한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초기에는 뭐 2줄 박았다가 지금은 5줄로 되어 있고 27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81개 종아리까지 이제 다 박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리 못 같은 거를 구리 리벳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박아도 기본 베이스가 10kΩ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선과 이 구리하고 이 편차가 있잖아요. 이 흑연 부분에 이게 결국에 갑자기 확 줄기 때문에 이 안쪽에 매트를 다 이렇게 실제 까보면 이 안쪽에도 또 구리 원단과 영홈에 해당하는 구리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써서 실제적으로 이 구리가 쭉 땅하고 계속 연결돼서 그냥 영홈을 유지하게끔 고안을 특별히 더 한 거예요. 다 사람 손으로 더 수작업으로 다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부분이라도 왜냐하면 등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리 돌리건 저리 돌리건 항상 닿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영홈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한 거고 아무튼 결국에 보면 매트도 영홈이 되고 내 피부 닿는 부분까지 영홈이 되는 게 좋다. 그죠? 저항이 없이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게 선 하나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2개로 끌어올리는 게 낫다. 속에 구리를 많이 묻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전자를 그만큼 더 많이 끌어오는 통로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 중에는 어떤 것들은 그 선을 4가닥이나 끌어올리고 구리를 6개나 묻습니다. 그럼 뭐 힘든데 뭐라 그렇게 합니까? 뭐 정기적 측면만 보면 그냥 얇은 선 하나만 이렇게 남들처럼 끌어내리면 됩니다. 근데 전자의 이동은 워낙에 천천히 움직이고 크기도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에서 한 발만 딛고 있는 거와 양쪽 발을 딛고 있는 게 다를 것이다. 그래서 선을 많이 하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호수 하나로 끄는 거하고 몇 사람이 호수 5개, 10개로 끄는 거하고는 이 물의 양이 달라지고 불의 꺼짐이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개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보통들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야외 나가서 이 5m 놓고 땅에다가 이렇게 찝어서 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몇 킬로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흙은 황토 어떤 흙이든지 마른 땅에서는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젖은 땅에서는 일반 물일 때는
전도성이 조금 측정이 됩니다. 뭐 메가옴 정도로 뜨거나 뭐 몇백 킬로옴 이런 식으로 떠요. 바닷물이나 소금물은 좀 더 전도성이 좋아서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도 한번 담가서 체크를 했죠. 킬로옴입니다. 킬로옴. 뭐 20, 30 킬로옴. 웬만한 어싱 원단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가서 어싱을 하는 게 좋다. 맨발 걷기. 그리고 이왕이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셔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로도 전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니까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뭐 땅에서 태어났고 뭐 어떤 그 성분들이 진화가 됐던 창조가 됐던 아무튼 간에 다 이 땅에서 발 딛고 살면서 뭐 책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거, 옴, 저항값이 얼마라는 걸 볼 때는 이 옴에다 놓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설명조 많이 했어요. 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선을 끌어왔는데 저희는 이제 두 선을 끌어오죠. 그래서 매트 오른쪽 왼쪽 물리죠. 구리립의 그 이쪽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이 저항값을 놓고서 측정하기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통해서 영홈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저항에 넣어도 아 영홈이네 이러면 아 땅하고 연결이 잘 돼 있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 하나 끊어져 있어요. 예를 이렇게 탁 되면 영홈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그냥 아 그러면 선 하나가 문제가 있네.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네.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여기다 볼트에다 넣는 겁니다. 볼트에다요. 자, 볼트는 내가 재고 싶은 걸 내 몸에 전기를 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물었어요. 이게 지금 사무실에서 제가 쓰는 건데 이렇게 물었어요. 이 측정기 이렇게 대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 이거는 측정기는 좋아요. 이게 뭐 전자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접지가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거예요. 접지되고 있죠. 뭐 이렇게 저희 매트 이렇게 새 거지만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볼트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를 물었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재고 싶은 거 재는 거예요. 내 몸을 재고 싶을 때는 지금 나오죠. 교류로 해서 볼트 4볼트가 있는 거예요. 제 몸이 4볼트가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땅을 밟는다 생각하면 맨발 이게 이제 제 한쪽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제 이제 어싱 패드인데 떨어지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 그러면 땅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볼트로도 측정할 수 있고 선을 두 개를 할 때는 옴으로 놓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 부분 볼트와 저항, 옴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볼트는 그냥 전기를 측정하는 거다. 그리고 옴은 저항값을 보는 거다. 어싱에 있어서 저항값은 매트가 저항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원단이에요. 얘를 물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 원단도 제 몸에 볼트를 재가지고 이렇게 원단 이렇게 쟀을 때 이게 다 잴 때는 이걸 하나 이제 물어야죠. 땅에다. 그래서 제 몸을 이렇게 이제 4볼트가 있는데 이제 이런 워싱 원단도 저항이 많아도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누우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저항이 많은
원단이라도 전이 측정에서는 떨어진다. 심지어는 얘도 떨어집니다. 저항이 많은 것도요. 그러면 떨어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본다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싱에서. 왜냐면 야외 나가서 24시간 하고 될 수 있으면 땅과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내 몸에 전자가 결핍되는 현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저항이 적을 때 전자들이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전위가 떨어진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항값은 얼마냐. 그래서 전자들이 얼마나 잘 올라오는 매트이냐. 이런 걸 보시라라는 겁니다. 전자들이 많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측정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보다 큰 단위 원자를 보는 것도 100억, 200억 대의 전자현미경, 한국에 뭐 한두 대 있는 거,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전자보다 큰 거 보는 것도. 그러니 원자를 보는 것도요. 그러니까 전자를 볼 수 있는 건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양을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통로가 하나일 때, 선이 하나일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전자의 양은 정해져 있을 거고, 두 개일 때 두 배로 되고, 이렇게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도 저항이 적을 때 전자들이 잘 왔다 갔다 하고 전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고르시는데도 매트의 어떤 표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베이스는 뭘로 만들었는지, 땀에는 어느 정도 강한지, 수명은 얼마나 길게 쓸 수 있는지, 단지 세탁 뭐 수십 번, 뭐 100번 해도 괜찮다,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땀에 약해서 버텨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대부분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어싱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별 효과가 있나 없나 이렇게 잘 못 느끼세요. 근데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대번히 느낍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한 팁을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는 콘센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큰 수술을 했어요. 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거동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접지선을 이용하십시오. 콘센트에. 왜냐하면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병원에는 접지가 굉장히 첨단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접지 시공을 굉장히 잘 해놔요. 미세한 전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상황, 뭐 정말 힘든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얻는 것들, 접지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내 건강을 좀 더 끌어올리는데 더 크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서 그걸 깔고 주무시거나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계시거나 이제 깔고 주무시는 게 제일 낫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콘센트 이용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맨발 대고 계시고, 될 수 있으면 틈 나는 대로 바닷가 가셔서 몸 담그고 계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이 날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때는 건강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몸 그래도 따뜻하게 하시면서 어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